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반대편으로 가려고 길 건넜는데 바로 앞으로 차가 쌩 하고 지나가서 정말 가슴 철렁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요, 바로 그 아찔한 순간, 버스에서 내린 직후에 일어난 교통사고의 책임을 실제 법원 판결들을 통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횡단보도는 저기 멀리 있는데 마음은 급하고 에이 그냥 건너자 하고 버스 앞이나 뒤로 휙 하고 길 건넜던 경험 말이에요. 근데 만약 바로 그때 사고가 났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흥미로운 실제 있었던 교통사고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각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났을지 여러분도 판사가 된 것처럼 한번 같이 추리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사건부터 볼까요? 와, 이거 꽤 오래전 일이네요. 시간은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운전자 A씨가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상황이 어떻게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졌을까요?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1970년 길 양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막 길을 건너는 그런 곳이었어요. 운전자 A씨는 제한속도 60km를 딱 지키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 B씨를 쾅 하고 들이받은 겁니다. 아니, 제한속도를 지켰는데 사고가 났다? 이거 참 누구 잘못이라고 봐야 할까요? 다음은 20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관광버스에서 내린 C씨. 길 건너편이 바로 집이었어요. 이제 집으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C씨는 버스에서 내려서 버스 뒤쪽으로 길을 건너려고 했어요. 하지만 버스에 가려서 C씨를 전혀 도지 못한 반대편 차가 와서 부딪혔고 결국 목숨을 잃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가해차형 보험사가 글쎄 이 사고는 관광버스 회사에도 50% 책임이 있다면서 소송을 건 겁니다. 아니, 승객을 그냥 내려준 게 죄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마지막 3번째 사건인데요. 이건 정말 듣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살얼음이 쫙 깔린 아주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를 버스 한 대가 과속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들이 다 모인 거죠. 운전자는 빙판길에서 과속한 데다 앞도 제대로 안 받고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회사는 아니 보행자도 잘못했으니까 우리 책임만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럴 때 과실 비율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자, 지금까지 3가지 사건을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는 법원의 놀라운 판결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제한 속도를 지킨 운전자, 승객을 내려준 버스 회사, 그리고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 과연 법의 저울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자, 첫 번째 사건 기억나시죠?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정속 주행하던 운전자 A씨. 법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제한 속도를 지켰다고요? 그래도 운전자 과실입니다. 와, 진짜 놀랍지 않나요? 아니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처럼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에서는 운전자가 미리 위험을 예측하고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였던 거죠. 제한 속도가 결코 안전 속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관광버스에서 내린 C씨 사건. 이 판결은 아주 칼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의 사고, 그건 버스회사 책임이 아닙니다. 법원이 본 기준은 바로 직접적인 위험 범위였어요. C씨는 버스에서 완전히 하차해서 자기 의지로, 자기 발로 길을 건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버스 운행으로 인한 위험 안에 있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버스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운송계약은 끝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준 판결인 거죠. 자, 이제 가장 복잡했던 3번째 사건입니다. 빙판길 과속버스와 무단횡단 보행자. 와, 정말 난감하죠? 대법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무단횡단한 거 잘못 맞는데요. 그래도 과속운전자가 훨씬 더 나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과실의 무게를 비교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처럼 법원이 양쪽의 잘못을 저울 위에 딱 올려놓고 본 겁니다. 그 결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은 사소한 부주의에 가깝지만 깜깜한 밤, 그것도 꽁꽁한 빙판길에서 과속한 운전자의 잘못은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판결들이 나왔을까요? 이 세 가지 판결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법의 원리들을 제가 지금부터 알기 쉽게 쏙쏙 뽑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운전자의 주의의 의무는 단순히 제한 속도를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운전자는 버스 정류장처럼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요, 그 도로 상황에 맞춰서 속도를 줄이고 언제든 멈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한 속도 표지판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운행자 책임의 범위입니다. 버스 회사의 책임이 무한정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승객이 버스에서 완전히 내려서 차량 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났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사건에서 버스 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판결난 이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바로 과실의 무게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정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법은요,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그 거대한 쇳덩어리를 몰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과속한 운전자의 잘못을 절대로 같은 무게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훨씬 더 무거운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법 이야기들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보행자 여러분, 버스에서 내린 바로 그 직후가 제일 위험합니다. 제발 버스가 떠나고 시야가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세요. 무단횡단을 하면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다음의 사고는 버스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운전자 여러분,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는요, 제한 속도랑 상관없이 무조건 서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정차한 버스 옆을 지날 때는 승객이 튀어나올 수 있다. 이걸 그냥 머릿속에 각인해야 돼요. 법정에서 저는 제한 속도를 지켰습니다. 라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판결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길을 건너는 아주 사소한 습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내일 버스에서 내리는 그 순간 무엇이 좀 달라질까요? 또 운전자라면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